역사의 가해자 측에서 지난 역사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피해자들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지 않습니다. 독일이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해서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습니까? 자, 히틀러. 정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언인데 오늘 히틀러 발언에 의해서 대선 불복성 발언까지 바로 야당의 최고위원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이남희 팀장. 네. 자, 저렇게 얘기한 무슨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일단은 이제 이 바로 왜 문제냐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을 세계대전 전범이 히틀러에 비유하다니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들이 나왔고요. 오늘도 그 히틀러를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한 그 발언에 대해서 앵커도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고 라디오 인터뷰 중 물어보니까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어떤 그 고문분께서 그런 비유를 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당원의 얘기를 들었다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아니다. 남의 생각을 내가 전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더라.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전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자세히 한번 더 들어보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보고 다시 이야기를 또 이어가야겠네요. 독일이 유대인의 학살에 대해서 사과했다고 해서 유대인 학살 현장이나 아니면 히틀러 묘소에 가서 참배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이 우리에게 사과했다고 해서 우리가 야스쿠니 신사 가서 참배하고 천황 묘소에 가서 절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직 그 정도의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행보는 적절하지 않았다 이렇게 봅니다. 여상원 변호사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정청래 의원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지금 히틀러나 일제시대 때 그 일본 위정자들은 반인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반인륜 범죄는 진짜 제노사이드라 그러죠. 수많은 사람을 어떤 자기 인종 청소, 그다음 식민지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위안부로 끌고 가고 이런 걸 말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정적들에 대해서 어떤 가혹한 행위를 한 건 맞습니다만 그걸 반인륜 범죄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정청래 의원의 그 인식을 보니까 이제까지 한국에서 여야가 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이렇게 국정을 향한 좋아 있는 모습이 안 되는가를 알 수 있는 게요. 지금 정청래 의원이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반인륜 범죄를 범한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놓고 있으니까 그건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히틀러나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있다고 그래야 되나요? 거기 있는 일본 전범들에 대해서 우리 대화할 수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은 인식이 아예 지금 정권, 그러니까 뭐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에 이런 데하고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것을 명명백백하게 표현한 것이죠. 상대를 일단 적으로 놓고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텐데 이동현 차장. 네. 지금 야당 최고위원이에요, 어쨌든.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이 되고 첫 번째 공식 행사로 현충원을 참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 두 전직 대통령 그동안 배척했던 것으로 비쳤지만 지금 참배를 하면서 어떤 화해의 손길, 그리고 본인을 거부했을 것으로 판단이 됐던 중도층을 끌어안겠다는 정치적 행보를 보인 것인데 그 행보에 대해서 바로 정청래 의원이 완전히 찬물을 끼얹어서 문재인 의원이 저런 행보를 보인다 하더라도 새정치민주연합 과연 앞으로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의구심을 낳게 했단 말이죠. 이런 면에서 문재인 새 대표는 정청래 의원에게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보내야 하죠. 저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있고 여론의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 최고위원답지 못한 행동이었고 새로운 당대표가 아주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를 던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책임을 참 어떻게 물을지 그 방법도 참 애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막 최고위원이 됐는데 앞으로 저분이 쏟아낼 말들 정말 걱정이 됩니다. 시청자 질문이 왔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최고위원을 선출했잖아요. 무슨 최고위원인가요?
혹시 막말 최고위원을 선출한 건가요? 이런 최고위원은 없을 텐데 아마 화가 나셔서 이런 의견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정청래 의원이 조경태 의원 공격하면서 최고위원이냐 최저위원이냐 예.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는데요. 대체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그 최고위원 선거에서 2등을 했습니다. 굉장히 성적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 대체 당선 비결이 뭐냐 질문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은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항상 말을 좀 재밌게 하면서 공격하려고 튀는 발언을 하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부감하고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일각에서 트위터를 하는 아주 강경한 지지층에서는 또 정청래 의원을 또 선호하는 그룹이 있어서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그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결국 정청래 의원은 많이 찍어서 결국은 2등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당내에서도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히틀러 발언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반응이 좀 있었겠어요. 그럼요. 무리하다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일단 김부겸 전 의원 또 당대표 이번 선거에 나올지 말지 굉장히 관심을 끌었었는데요. 김부겸 전 의원이 당장 비판을 했습니다. 박정원 앵커 옆에 보이는 화면을 보시면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쪽과 하나를 못 산다는 식이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사진 보이시죠? 넬슨 만델라의 화합 정신을 배워야 한다. 정말 히틀러 일본 천황 운운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는 발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요. 이제 그 최고위원 선거 나가면서도 내가 당의 대표가 돼서 당 대표가 아니고 당의 대표가 돼서 문재인 대표 열심히 돕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해왔거든요. 근데 본인이 계속 하는 행보가 아마 문재인 대표의 어떤 행보를 더 스텝이 꼬이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엇박자가 나올 가능성. 문재인 의원은 대표는 국민 통합을 지금 의식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부담이 적지 않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 과거에도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냈었죠. 국민들 상당히 심기가 불편하게 했던 그 말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 이뻐해요? 장관가고 싶어요? 잘 보여가지고 위원장을 청문해야 되겠구만. 이장우 의원은 선천적으로 구제불능이구만요. 선구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말이야. 맨날 조작하고 왜곡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지 알아요? 저기 위원들이 합니다. 뭐 준비하고 그런 게 아니라요. 깐죽이 부대들이에요. 다. 무슨 말만 하면 깐죽.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에 걸핏하면 의원직 제명하겠다. 의원 자르겠다. 이건 협박 공갈 정치죠. 지금이 무슨 북한 정권도 아니고요. 북한에서 날라온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정말 씁쓸한 그런 장면들인데 여상원 변호사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이게 영국이나 미국의 의회에서 저런 발언하면요. 의원 제명입니다. 진짜. 제명이요? 영국 의회를 보시면요. 아무리 야당이지만 일어서서 말할 때는 존경하는 어느 의원님 이런 식으로 모든 발언을 시작하거든요. 의원의 품위가 없다는 거죠. 영국이나 미국에서 심사도 기사도 이게 아주 중요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뭐 어떤 발언을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오히려 거기서 저런 금도가 무너지면은 의회 정치의 기본이 상실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렇게 막말을 한다면은 거의 의원 제명감입니다. 제명감이다. 저분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국회의원은 못한다. 국민들이 안 뽑죠.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뽑히니까 문제죠. 왜 그런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저희가 자세히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마포 을 지역구인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 나오거든요. 거기가 강용석 전 의원의 지역구인데 강용석 전 의원이 이제 예능 프로 통해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지니까 위기감 때문에 본인이 오히려 좀 더 튀는 발언들 많이 하려는 거 아니냐. 뭐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들도 나왔습니다. 뭐 난영난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 자. 하나 더 짚고 넘어갈게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그 항소심 재판 결과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선거법을 위반했다, 선거에 개입했다 이렇게 지금 판결이 나서 논란이 커지는데 그렇습니다. 바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그걸 또 문제 삼았어요. 오늘 기자회견을 정론관에서 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직 유효한지 입장을 밝혀달라. 그 제목만 보더라도 굉장히 어떤 대선 불복의 느낌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기자회견 내용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선 5일 전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 댓글이 허위 사실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이 선고됐으니 부정선거 아니었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이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이 직접 선거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이 엄중한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대통령직 유효한지 입장을 밝혀달라. 이렇게 대통령직 유효한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선 불복, 대선 연장정은
2라운드로 끌고 가겠다 이런 계산인 것 같습니다. 본인은 이렇게 가는데 이게 결국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정청래 최고위원이 잘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정원 대거리 허위면 그랬거든요. 예. 지금 고등법원 판결은 국정원 대거리 허위인지 진실인지 판단하지 않고요. 네. 국정원에서 선거에 개입한 걸 유죄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이 말한 거에서 그 팩트가 틀리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논리적 비약이 심한 거죠. 예, 아니 어떻게 보면 허위를 말한 거죠. 예. 자, 야당 얘기 조금만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대표 증세 문제를 갖고도 지금 논란을 또 벌이고 있는데 그 장면을 저희가 또 영상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은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동안 어떻습니까?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정세를 해놓고 마치 대통령의 정세를 막아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배신이라고 말한다면 이중의 배신이라고 생각해요. 이중의 배신 아닙니까? 이중의 배신 맞습니까? 주장하는 일단 제가 메아리 화법인데요. 문재인 대표의 그러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증세에 대해서 국민 증세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이러니까 여기에 맞받아서 그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중의 배신이다. 결국은 대통령이 증세가 없다는 것처럼 해놓고 알고 보면 증세가 됐다. 연말정산도 그렇고 결국은 그 유리지갑 터는 것들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오늘 문 대표가 얘기한 공간은요. 그 셀러리맨들과 오늘 간담회를 갖고 결국 연말정산 논란 문제 또 서민 증세 문제를 제기한 건데요. 박근혜 정부와의 전면전의 좀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 전면전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전면전을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논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시청자 질문이 도착했다는 그런 벨이 울렸습니다. 보겠습니다. 문 대표가 오늘 점심에 직장인들을 만나서 세금 폭탄 문제를 논의했다는데 그 법을 같이 통과시킨 새정년은 잘못이 없나요? 그때 그들은 뭐 했나요? 그때 이 연말정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소득세법 개정 이 부분에 문재인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느냐 아마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표가요. 아까 만났던 그 셀러리맨들과의 그 오찬에서 다시 한번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를 했군요. 왜냐하면 당론이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따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었습니다. 오늘 사과를 했습니다. 자,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남희 팀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야당 소식 여기까지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